네, 맞아요. 예, 소유권이 바뀐 다음에 그래서 감정이 된 거예요. 내가 차분하게 해보자면 항상 모든 물건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분석하는 현장을 정말 오늘의 경매 물건 위하여 화이팅! 안녕하세요. 에이페옥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오늘 제가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앞에 와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중에서 사당역에서 신대방역까지 많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특히 이곳 낙성대역은 강남권이 가까워서 직장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이곳 낙성대역으로부터 도보 6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총 6기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많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중에서 가장 역대급 물건입니다.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데 호실수가 무려 29개 호실입니다. 최근 경매로 나온 물건 중 가장 호실수가 많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본 물건에는 상가 3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물건은 상가들이 거의 있지 않았었는데 정말 최초로 상가 물건을 가진 정말 아주 좋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낙성대역으로부터 저희 물건지까지 상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중간에 인원시장이 있어서 또 임차인들이 생활하는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본 물건은 2022년도에 지어진 신축급 다중주택입니다. 이제 3년 갓 지난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층에 동일한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이 무려 70평입니다. 저희가 소개하는 경매 물건 대다수가 45평에서 50평 내외인데 이번에 70평 역대급 물건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은 낙성대역으로부터 도보 6분 거리 내에 있다는 점, 그리고 2022년도에 지어진 엘리베이터까지 갖춘 신축급 건물, 생활환경 인프라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임차인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다는 점, 여러 가지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임차인만 공실업 꽉 채운다라면은 월 1,900만 원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입니다. 표정! 이렇게 우수한 물건이니 본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 보러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절 따라오시죠. 자, 이곳에 인원시장이 있습니다. 이곳 낙성대역 주변에는 굉장히 상권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물건지에 있는 임차인들이 이곳 시장을 통해서 값싼 여러 가지 생활용품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뒷면에는 많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들이 굉장히 몰려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오늘 경매 물건도 임차인 공실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물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본건의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12,729번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44-6번지입니다. 본건의 감정 가격은 36억 2,864만 160원입니다. 본건은 현재 1회 입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80%인 29억 291만 2천원입니다. 따라서 입찰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2억 9,029만 1,200원입니다. 토지 면적 70평, 건물 면적 189.3평, 제시의 건물은 없습니다. 본건은 관악 중앙 새마을 근구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025년도 9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22년 4월 26일입니다. 말소 기준권리 또한 2022년 4월 26일 MCI 대부의 근저당권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권 1건, 임차권 13건, 질권 1건, 따라서 질권을 제외한 등기부상의 총 채무액은 43억 1,220만 원입니다. 본건의 등기부 등본 내역을 보면은 2023년도 4월 26일에 현재의 소유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은행 채권 최고액이 23억 8,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차 보증금이 무려 26억 3,60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50억이 간 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소유자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 투자해서 이 물건을 거래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감정가 자체를 의심할 수는 없고 이분이 너무 가격을 비싸게 매입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건을 낙찰받았을 때 이수되는 등기부상 권리는 없으며 모든 근저당권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건물로 건폐율은 59.9%, 용적률 199.7%입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2층까지 사무소, 3층에서 5층 다중주택, 그리고 옥탑은 계단실 및 다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은 일반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옥탑에 45제곱미터가 불법 증축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관악구청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약 75%까지 1회차는 감면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본 물건을 낙찰을 받는다면 1회차는 이렇게 200만 원 정도 부과될 수 있는데, 그 다음 회차부터는 800만 원이 부과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과 2층의 경우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4대,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는 물건입니다.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1층 다중주택 38.7평 원룸 7가구, 1층 상가 및 주택 37.28평 상가 3개호 원룸 1개호, 2층 다중주택 32.67평 원룸 1가구 투룸 2가구, 3층 다중주택 31.48평 원룸 7가구, 4층 다중주택 21평 원룸 3가구, 5층 다중주택 16.09평 원룸 3가구, 옥탑 다중주택 12.12평 원룸 2가구. 따라서 본 건물은 상가 3개호와 다중주택 26가구를 가지고 있어서 총 29개 호실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권리는 2022년 4월 22일 MCI 대부의 근저당권입니다. 원 채권은 관악중앙새마을금고의 근저당인데, MCI 대부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소 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본건은 상가 및 다락까지 포함하여 총 29개 호실인데, 이 중 24명의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 B025, 075의 경우 권리신고가 되어 있지 않지만 주택임차권 등기 설정자입니다. 이런 경우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도 권리신고를 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상가 102호는 2명의 임차인 중복되어 권리신고가 되어 있는데, 전입일자, 사업자 등록일이 다른 걸로 보아 상가 103호분이 호수를 잘못 기재하여 권리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건의 공실은 B065, 202호, 601호 총 3개의 호실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권리일인 2022년 4월 22일 기준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 7개 호실 101호, 201호, 203호, 302호, 306호, 602호 총 12개 호실이 최우선 변제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은행 채권 최고액만 무려 23억, 그리고 임차 보증금 합계가 26억에 해당됩니다. 거의 50억 정도 되는데, 상당수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받지 못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명도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명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물건의 외부 모습 및 내부 모습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2022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시주급 건물로 외관 또한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실제 외관 마감재는 1층에서 2층은 검은색 톤의 대리석, 그리고 2층에서 5층까지 아이보리색의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은 공부상 5층 건물인데, 다락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6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본 건물의 장점 하나가 있는데, 본 건물은 사면이 다 튀어 있어서 가시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동간거리도 넓고 하기 때문에 임차인들 생활하는데 아주 괜찮을 것 같고요. 보기실 하면은 현관문 출입구입니다. 본 건물의 이름은 금잔디 하우스인데, 왠지 금잔디 하우스란 연상되는 이름은 떠오르지가 않네요. 본건의 1층은 원룸 1개호실과 상가 3개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는 102호, 103호, 104호인데 네일샵과 공인중개사무소, 그리고 돈가스 전문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돈가스 전문점에서 마침 식사를 했는데, 안심 돈가스와 등심 돈가스가 아주 맛있었습니다. 한 번쯤 와서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상가 102호가 이중으로 중복되어 권리신고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103호 분이 권리신고를 102호로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정이 듭니다. 먼저 좌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좌측면을 보고 있는데, 다른 건물과의 동간거리가 굉장히 넓고 주변에 건물이 낮기 때문에 가시성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또 좌측에 주차 공간인데, 본 건물은 총 4대의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측 면부에 2대, 그리고 후면부에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부를 보면은 공조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돈가스 전문점에서 사용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물 우측 부분에 분리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면부도 다른 건물, 우측에 있는 건물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개방감 있고 가시성 또한 아주 훌륭합니다.
건물 우측 벽면에 전기, 계량기, 단자함이 있습니다. 지금 전기가 단전된 세대가 보이고 있는데 B065, B075, 202호, 403호, 601호 총 5개 호실이 전기가 단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탑층에 2개 호실이 있다는 걸 전기 계량기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601호와 602호가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 후면부 모습입니다. 건물 후면부는 전체가 아이보리톤의 대리석으로 다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건물과 이격거리가 있어서 충분히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건물 경매가 진행 중임에도 관리 상태는 양호하기 때문에 주변의 쓰레기들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상가, 화장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별도의 출입구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물 후면부 한쪽에 실외기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하 1층과 1층, 2층에 실외기가 여기에 다 모여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글씨를 보니 주인이라는 글씨가 보이는데 아마 2층에 주인 역시 거주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정이 됩니다. 안에 들어가서 건물 관리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층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1층은 원룸 1개 호실과 상가 3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전용 면적을 보면은 1호 라인 3.7평, 2호 라인 9.4평, 3호 라인 9.4평, 4호 라인 9.4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호 라인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2호에서 4호까지는 상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본 건물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있는 물건 다 임대차 맞추기 수월한 거 알고 계시죠? 자, 안에 들어가서 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굉장히 깔끔하네요. 지금 현재 이 물건 엘리베이터는 12인승 엘리베이터입니다. 조금 지저분한 안내문이 붙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6층까지 운행 가능합니다. 다만 지하 1층 부분에 엘리베이터 동작이 안 된다는 X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지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층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을 쓰고 있는데 101호는 주거용 원룸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편물 함이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세대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층 벽면에 CCTV 소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우편물 도착 안내문이 벽면에 붙여 있어 지저분한 감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물건 경매 낙찰을 한다라면 자, 여기 깔끔하게 제거한다라면 일단 이미지는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항상 1층 현관문에 센서 등을 현대식에 맞춰서 세련된 센서 등을 달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본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갖춰져 있지만은 저는 계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혹시 누수 흔적이 있는지 타일 파손된 게 있는지 확인하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1층과 2층 올라간 중간 계단참에 별도의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열어봤더니 101호에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는 공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의 전용 면적은 1호 라인 5.5평, 2호 라인 19평, 3호 라인 12.7평입니다. 여기 유난히 102호에 온갖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여져 있고 또 현관 출입문이 다른 세대와 다른 현관문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추정해 보건데 202호에는 현재 이 건물의 소유자분이 거주한 걸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 공실이 3개라고 표현했는데 이 물건은 B065와 601호 2개 호실만 공실입니다. 저희가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지하 1층, 1층, 2층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층 같은 경우도 일단 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의 내부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의 타일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천장과 계단을 봤더니 여기는 노출 콘크리트로 나름대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요. 다만 조명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요. 내부가 좀 약간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3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간 계단참에 별도의 창문이 있고 여기에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층입니다. 3층은 301호에서 307호까지 총 7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5.5평, 2호 라인 5.5평, 3호 라인 4.7평, 4호 라인 5.4평, 5호 라인 4.5평, 6호 라인 4.5평, 7호 라인 4.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3층은 1층, 2층과 좀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안쪽에 기다란 복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어둡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기에는 좀 별도의 조명 기구를 좀 더 설치해서 밝은 분위기 연출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 복도 공간 거리는 넓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폭입니다. 불이 환하니까 좀 더 분위기가 달라 보이네요. 보통 경매 물건들 복도에 임차인들의 택배라든가 우편물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깨끗하게 지금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자, 그 다음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여기에는 지금 수도 계량기 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외부에 수도 계량기가 있어서 각 세대별로 n분의 1로 수도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다음 4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중간 계단참에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4층입니다. 4층은 401호에서 403호까지 총 3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은 1호 라인 7평, 2호 라인 7평, 3호 라인 7평, 모두 7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에서 이제 4층까지 쭉 올라왔을 때 그 느낌은 건물은 굉장히 단아한 느낌이 드는 게 크게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았지만 내부 모습이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4층에 호수별 출입문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내부에 401호 출입문은 여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402호, 403호가 출입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401호 맞은편에 별도의 조그만 창고가 있는데 보일러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402호와 403호 지금 현관문이 보이지 않는데 바깥 테라스로 나가는 별도의 현관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층에 테라스에 나와 있는데 옥상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 안쪽에 402호, 403호 현관문이 별도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3층과 4층 에어컨 실외기가 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테라스처럼 좀 옥상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지금 물 빠짐 상태가 좋지 않네요. 한두 시간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배수구 쪽에 먼지가 쌓여서 물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 부분 청소만 한다면 바로 이 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방수 상태는 양호한 편인데 약간의 우레탄 방수 좀 실금이 가 있는 걸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4층에 올라오니 좀 특이한 구조가 보이는데 일단 402호와 403호가 바깥쪽에 현관문이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5층도 그런 비슷한 구조 같은데 별도의 비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5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5층입니다. 5층 또한 501호에서 503호까지 총 3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5.6평, 2호 라인 5.6평, 3호 라인 5.6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층보다는 조금 전용 면적이 작네요. 마찬가지로 지금 501호는 내부에서 현관문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502호, 503호는 4층과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별도의 현관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5층 테라스 쪽으로 왔는데 여기는 별도의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자, 안쪽에 502호, 503호 별도의 현관문 출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층 출입구 우측 부분에 에어컨 실외기가 석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안쪽에 매니 창고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별도의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5파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건물 옥탑입니다. 건물 옥탑까지 엘리베이터가 다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옥탑은 다락으로 허가를 받은 부분입니다. 근데 현재는 601호와 602호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1호 라인 3.9평, 2호 라인 5.3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 옥탑층에 45제곱미터가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악구청 이행강제금 확인해 봤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2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건은 원래는 800만 원 정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야 되는데 최초 1회부는 약 75% 정도 이행강제금을 경감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200만 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 물건 낙찰 받았을 때 1회부는 200만 원 정도 부과되겠지만 2회차부터는 아마 800만 원 정도 부과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하 1층입니다. 지하층은 B015에서 075까지 총 7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5평, 2호 라인 3.8평, 3호 라인 3.8평, 4호 라인 4.5평, 5호 라인 4평, 6호 라인 4평, 7호 라인 4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하층에 내려왔는데 보통 다른 건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보면은 지하층도 어느 정도 조금 높게 해서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건물은 좀 안타깝게도 창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각 호실이 하나의 먹방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건물의 단점으로 부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이다 보니까 지금 제 말이 굉장히 울리고 있고 또 습기가 조금 있는 상태여서 약간의 그 곰팡이 냄새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지하층은 좀 습기를 잡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 운행이 안 된다는 걸 확인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지하층에 좀 문제가 있어서 현재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수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층이 총 7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B060 하나만 공실이고 나머지는 모두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그만큼 지하층이 거의 꽉 차 있다는 뜻은 낙성대역으로부터 도보 6분 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깝거든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살고자 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세를 낼 수가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건물 외부 모습, 내부 모습 다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은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으로부터 도보 6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보통 사당역에서 신대방역까지 많은 임차인들 수요가 풍부한데요. 특히 이곳은 강남권이 가까워서 강남에 직장을 둔 임차인들이 굉장히 선호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 본 건물은 호실수가 무려 29개 호실입니다. 지하에서 지상 5층 옥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가 3개 호실과 원룸 26개 호실이 존재합니다.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서울시의 다가구 주택 또는 다중주택 중 호실수가 굉장히 많은 물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이 무려 70평에 해당됩니다. 보통 서울시 다가구 주택의 토지 면적이 45평 내외인데 여기는 70평, 굉장히 큰 면적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 1층에 상가 3개 호실이 있습니다. 서울의 다가구 다중주택은 주택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층 상가 운영이 쉽지 않아서 원룸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본건이 위치한 곳은 낙성대역 이면 도로의 상권이 굉장히 발달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층 상가 운영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1층 상가가 있는 물건은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은 22년도에 지어진 신축급 근린주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축급의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선호도는 굉장히 높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임대 가격도 훨씬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 본 물건은 2층에 주인 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만 무려 19평에 해당되는데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원룸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 본 물건은 위반 건축물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행강제금이 약 200만 원 부과가 되고 있지만은 저희가 실제 이 금액은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1회 감면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본 물건을 낙찰받은 후 1회분은 200만 원 정도 납부할 걸로 보이는데 2회차부터는 약 800만 원 정도 부과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 본 물건의 지층이 반지하가 아닌 완전 지하층입니다. 지하 1층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일단 단점으로 부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워낙 좋아서 현재도 1개 호실만 공실로 6개 호실은 꽉 채워져 있거든요. 월세만 저렴하게 한다면 충분히 임대에 맞출 수 있는 물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물건의 지하층 같은 경우 보증금 500에 월 45만 원, 1층 상가는 보증금 3,000에 월 140만 원, 그리고 지상층의 경우 4.5평에서 5.5평대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5만 원, 그리고 2층에 투룸 구조가 있는데 전용 면적 12평과 19평을 가지고 있어요. 이 투룸의 경우 평균적으로 3,000에 1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실 없이 임차인만 꽉 채운다라면 월 1,900만 원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저희 에이펙옵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 수 없는 분, 그리고 경매가 어려워 왠지 경매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 그리고 믿고 신뢰할 만한
컨설팅 업체를 찾고 계시는 분, 저희 에이펙오션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